안녕하세요. 영 PPT 박경순입니다. 오늘은 모든 병이 있는 곳에 등장하는 염증 있죠. 그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염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또한 너무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연적인 반응 중의 하나입니다. 시작은 좋다는 뜻이죠. 세균, 바이러스, 부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염증 첫 번째 원인은 감염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방어하는 중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도 바로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부상입니다. 절단이나 타박상 같은 물리적 손상이 생기면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염증 반응은 상처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치유를 돕는 백혈구나 림프구, 다양한 물질들과 세포들을 그 부위로 불러 모읍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가 면역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자기와 비자기의 구별의 착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루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 질환은 면역체가 관절을 공격해서 염증과 통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아토피 등 요즘 자가면역 질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환경 요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염물질과 독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의 면역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나 화학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감염된 세균은 죽여 정리하면 끝나지만 환경오염원은 계속되는 면역 반응으로 만성화되는 염증, 즉 만성염증으로 만병의 씨앗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표도 붙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염증에 유발되는 환경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우리들의 자각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비만이나 당뇨병, 암 같은 지속적인 건강 문제는 몸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혈관, 심장 그리고 다른 중요한 장기들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럼 관절이 아픈 건 염증 때문일까요? 관절 얘기하기 전에 염증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눈에 염증이 있으면 결막염, 귀에 염증이 있으면 중이염, 편도선에 염증이 있으면 편도선염, 위에 있으면 위염, 관절에 있으면 관절염, 맹장에 있으면 맹장염. 어느 부위에 혈액이 오염됐냐에 따라서 그곳에 염증을 붙여서 병명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관절 통증의 원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것은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실수로 자기 자신의 관절을 공격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주로 손과 발의 작은 관절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관절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염입니다.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염증과 통증이 생깁니다. 주로 무릎, 엉덩이, 척추 같은 큰 관절에서 발생하며 나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세 번째는 건염입니다.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 주변이 아플 수 있습니다. 주로 팔꿈치, 어깨, 무릎의 힘줄, 다른 말로는 심줄이라고 말합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풍입니다. 요산 결정이 관절에 축적되어 염증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서 시작되며 통증이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가를 출산하는 통증보다도 더 심각한 통증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상에 의한 관절 통증입니다. 스포츠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해 관절이 손상되면 염증과 함께 부종,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몸에 염증이 쌓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식습관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 완유잇, 당신은 곧 당신이 먹은 음식이다. 이런 책 제목이 생각나네요. 첫 번째로 고당분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탄산 음료나 과자, 디저트 등 인스턴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흰쌀, 파스타 등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제거되어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패스트푸드나 스낵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등에는 보조제와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을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적당히 먹어야 하지만 과도하면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알코올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을 증가시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체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자, 우리가 노화의 대부분의 원인, 염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산화라고 합니다. 그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칼라 음식,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인 거죠. 두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잎 채소는 항산화제와 섬유질이 풍부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들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 들기름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은 항염증 성분인 올레오칸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네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후코이딘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후코이딘은 항염증, 항암, 면역 조절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다섯 번째는 아칸토파낙스라는 학명으로 불리어지는 오가피 이야기입니다. 항염의 대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고전 논문들은 물론이고 농촌진흥청의 항염 탁월성에 대한 논문을 통해서도 보고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논문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염증과 만성염증, 관절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습관과 식품,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다양한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영피프티 TV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